저녁 늦게 그 대통령께서 그 장관을 불러서 그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관이 불려갈 때는 혹시 그 무능한 장관을 교체할 의사가 있어서 불렀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두어 시간 지나서는 그 3년간 정책 실패를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규제를 풀어서 아직까지 집값이 오른다고 남 탓을 하는 그 주무장관에게 또다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걸 보고 거기서부터 틀렸다.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또 사라졌다. 또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실패를 거듭하고 집값이 더 뛰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2005년 8월 노무현 정권에서도 집값이 서울 아파트값이 30%가 올랐는데 관료들은 서울 아파트값이 4% 올랐다고 하면서 당정청이 모여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여러 가지 공급 제도의 문제, 또 이 분양 제도의 문제, 그리고 이 신도시 개발의 문제, 구도시 재개발 문제 다각도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세제와 금융까지 그야말로 종합대책을 만들었는데 대책을 협의한 2개월 동안 준비한 대책이 갑자기 사라지고 대책 발표 일주일 전에 공급 확대로 전환이 되면서 2기 신도시로 수도권에 12개의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 가장 우선적으로 할 때가 군부대와 국방부, 군시설이 대다수인 위례, 송파 신도시를 만들어서 강남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공급을 늘려가지고 당시 강남 아파트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할 때 4억을 하다가 2005년에 한 8억 정도로 2배가 뛰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강남에 한 3억대의 아파트를 송파구에다가 대량 공급을 하면 강남 아파트 4억에서 8억 된 게 낮아져서 한 3, 4억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가장 강력한 대책을 만든 2005년 8.3.1 대책인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위례 신도시는 국방부가 내쫓기고 군막사를 다 철거하고 거기에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아직도 공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파트가 이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공급된다는 30평짜리가 3억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최근에 분양한 걸 보면 6억, 7억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값싸고 질 좋은 위치 좋은 곳에 공급을 열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와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공기업들이 300만 원에 사서 500만 원짜리 건물을 줘가지고 8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을 하면 주변 집값이 안정되는데 공기업이 장사치로 전락해서 민간에게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를 바꾸고 독점 개발권을 이용해서 800만 원이 원가인 아파트를 2,200만 원에 분양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또는 국가 이 기관 시설이 있던 토지를 용도를 바꿔가지고 민간 건설업자들한테 싸게 줘서 민간 건설업자들은 거기다 2,500만 원씩 30평짜리 원가가
30평 아파트가 3억도 안 되는 거를 7억, 8억에 분양을 하니까 주변에 헌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기는커녕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점점 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그런 지경에 놓인 공급 시스템을 가져서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해서 취임 직후에 3기 신도시를 부상하고 발표할 때부터 반대를 했어요. 만일에 우리 반대에도 무릅쓰고 신도시 개발을 강행할 거면 앞으로 신도시에서는 500만 원 20평 아파트 1억에 가능하니까 건물만 분양하는 그런 건물 분양 아파트만 공급을 해라.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김현미 장관과 청와대는 경실련의 그런 정책 대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외면하면서 노무현 정부도 2005년 그런 우리 정책 대안을 외면하다가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집값이 상승해서 2006년 말 그때 겨우 정책을 전환해서 경실련 정책으로 전환했고 2007년 4월에 법이 개정되고 그 법 시행이 2008년부터 되면서 2008년부터 강남에도 900만 원대의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용인에 1,700, 파주에 1,500, 송도 신도시에 1,600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강남에 900만 원, 서초에 900만 원, 건물만 500만 원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 미분양이 150만 채로 쌓이고 돈을 꿔줘도 금리가 낮아도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주변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 용인에 1,800에 분양받았던 사람은 강남에 9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오니까 800만 원으로 떨어져서 분양받아서 30평짜리를 5억 5천에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2억 5천이 됐어요. 반토막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고 주택 가격이 이게 거품이 30-40% 빠졌습니다. 그렇듯이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개발회사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장은 서울토지주택공사라는 개발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시장보다 훨씬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좋은 그런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그 권력을 재벌,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 이 사람들에게 공권력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주택업자, 투기꾼, 건설업자, 재벌이 공기업이 부담스러워할 그런 정책을 한 건도 내놓은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집 하나 있는 사람, 무주택자, 서민 그런 분들에게만 고통을 안기는 그런 정책을 내놨다. 주택 정책의 파라다임을 완전히 180도 바꿔라.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고급을 늘려봐야 소용도 없고 3기 신도시는 지금 현재 땅도 다 확보를 못했고 대통령 임기 말까지 아파트를 줘서 한 채도 입주를 못한다. 그러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뭐 한 10년, 20년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은 임기 2년 동안은 아파트 건설 기간만 해도 3년이 걸리는데 아직 토지 확보도 못했으니까 겨우 말하는 게 사전 예약 제도라는 웃기는 제도, 있지도 않은 제도 그런 제도로 눈가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무슨 공급 확대라고 그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총선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하다는 이낙연 의원, 이해찬 당대표,
여당의 수뇌부들도 종부세 강화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종부세를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늘어난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강남의 아파트는 보통 한 10억 정도로 했어요. 근데 10억 하던 아파트가 지난 3년 사이에 20억이 됐어. 그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종부세를 100만 원을 냈다면 지금 3년 동안 1년에 3억씩 올라가지고 종부세 부담을 몇 배 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값을 자기가 올린 것도 아니야. 그냥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자꾸 세금만 걷어가.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세율을 높여가지고 더 많이 걷어가겠다. 라는 법안을 마치 집값 상승의 원인을 집 하나 가진 사람들의 책임으로 미루는 듯한 그런 입법이었기 때문에 입법의 방향이 우선 잘못됐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이 됐는데 개인은 최고 세율이 2%인데 재벌인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7%예요.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은 2%의 세율인데 5조 원, 2조 원, 10조 원짜리 토지를 가진 재벌은 0.7%를 그 10억짜리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불평등하게 잘못된 개인의 세율에 맞춰서 법인의 세율을 3배 올려라 라는 종부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면 찬성하죠. 그 다음에 집을 한 채나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세율을 3%까지 3배까지 높이겠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 동안 집을 10채, 100채, 500채 가진 사람은 집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만들어놨어. 임대사업자 신고만 하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사려고 아파트를 쇼핑하듯이 쫓아다녀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데 정부가 반대로 얘기하면 집값을 올리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투기장으로 내몰아 놓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계속 한 푼도 안 내게 깎아주고 집 한두 채 가진 사람들한테만 자꾸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한다면 그런 종부세 강화와 그런 세제 개혁은 반드시 실패하고 오히려 저항만 불러일으킬 그게 뻔한데 총선 전에도 이미 저항이 그래서 생겼던 건데 여당 안에서도 반발을 하는 건데 그런 걸 국토부 장관 불러다가 세제 정책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가 하는 건데 국토부 장관을 불러다가 그런 지시를 했다면 뭔가 번지수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어떤 언론을 보니까 국토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를 시킬 계획이 있다고 그런 언론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와 연결시켜서 보면 차기 경제부총리로 집값 올린 공로로 집값이 50% 올랐는데 서울 아파트값이 10% 올랐다, 14% 올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장관을 토론하자고 해도 토론도 못하는 그런 장관을 내게 세제 정책을 지시한다는 것은 누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부가 항상 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투기를 제어하는 정책,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투기를 실제로 조장해놓고 특히 금년 들어서 작년 12월에 그 정부가 대책을 내놨을 때 초강력 대책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집값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취임 전 가격으로 40%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으니까 40%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1월, 2월은 잠시 주춤했어요. 3월, 4월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안 해서인지 투기꾼들이 조용히 집에 있어서인지 집값이 하락했어. 감정원 발표를 보면 3월, 4월은 집값이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5월 7일 날 김현미 장관이 시켜서 국토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용산에 미니신도시를 건설하고 서울에 재개발에 LH공사와 SH 등 공기업을 투입해서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겠다. 그런 발표를 하니까 2년 전 여의도 통째개발 발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발언에도 즉시 반응했듯이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그런 발표를 하니까 투기 세력들이 마포, 용산, 여의도 일대를 누비면서 그 일대 집값이 5월 달에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6월 5일 날 잠실 야구장 자리에다가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는 잠실 마이스 개발 계획이 민간에 의해서 추진될 거라는 그런 계획이 확정됐다고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어. 정부가 용산 개발과 잠실 개발을 얘기하니까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 값이 자고 나면 1억씩 뛰기 시작했어. 정부 관료들이 나와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놓고 집값을 오르게 만들어 놓고 6월 11일 날 김현미 장관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투기꾼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런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지역과 다른 지역의 집값들이 계속 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지금 2주 됐습니다. 6.17 대책 발표한 지 2주 만에 장관을 불러다가 50% 오른 서울 아파트값을 14%라고 고집을 부리는 근거도 제시 못하는 장관을 불러다가 이런 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대책을 만들 가능성이 없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월세도 못 내는 정말 이 소득이 없는 이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거급여를 월 50만 원씩 준다. 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월세도 못 내는 분들에게는 그런 집단 자살을 선택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걸 확대하고 또 그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를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경실련이 15년 전부터 제안한 건데 건물만 분양하면 어디다 건물을 줘도 10평이면 5천만 원이면 질 수가 있어요. 10평짜리 아파트면. 원룸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은 10평짜리 아파트도 좋아. 그 10평짜리 아파트를 5천만 원에 국가가 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아파트를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또 나이 들어서 은퇴해서 혼자 사는 분이나 둘이 사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제도가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5천만 원 1억씩 5억 10억씩 맡겨두고 항상 불안한 전세를 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주인이 임대업자가 자기가 망해도 그 세입자가 그걸 떼이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도 같은 거를 도입해야 된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2,200만 채의 주택이 있는데 집을 가진 사람은 1,300만 명이고 집을 900만 채를 누군가 사재기했는데
그중에 170만 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나머지 700만 채도 임대주택 신고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게. 자기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면 누구에게 얼마에 빌려줬는지 신고하게 하는 의무 신고제, 의무 등록제 이런 걸 통해서 임대 시장의 실태를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무엇을 도와주든 지원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국토부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그렇게 기대할 만한 대책이 나오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장관은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어떤 걸 내놔도 국민들께서 믿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